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습관을 생활화하게 되면 목 림프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뇌에 있는 노폐물을 잘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신경의 건강이나 면역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의 예방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 논문을 보면서 좀 더 팩트에 근거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치매나 파킨슨병은 아마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보다 근원적인 또는 질환의 초기에 관찰되는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뇌 속에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이 되지 않고 뇌신경세포나 신경세포 주변으로 이 노폐물과 연관된 독성 단백질이 작용을 해서 신경세포의 기능을 점점점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림프절은 항체를 생산하는 B림프구나 인체의 면역작용을 감시하는 T림프구, 백혈구, 대식세포 등의 면역세포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나 이 세균을 청소를 하거나 배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걸러내는 기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 몸에 훌륭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이 림프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림프계가 뇌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배출하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퇴행성 신경계 질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이 림프순환이 치매나 파킨슨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예방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림프순환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뇌 속에 있는 노폐물의 배출 경로를 밝힌 최신 논문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림프순환을 개선시키는 습관이나 운동 등이 치매나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생명과학 분야의 세계 3대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네이처라는 국제 학술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 네이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학문적 임팩트와 인용 빈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공계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과학도나 공학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네이처의 논문을 게재해 보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게재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학술지입니다. 그런 네이처의 표지에 등재된 논문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연구진에 의해서 연구가 된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의 요지는 비인두 코와 목으로 넘어가는 인두 점막에 넓게 분포된 림프관망이 뇌척수액의 주요 배출 통로이고 이 림프관망과 연결이 된 이 목에 있는 림프관이 수축과 이완을 해서 뇌척수액의 배출량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게 이 요지입니다. 물론 쥐를 통한 실험을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앞 영상에서 림프순환의 중요성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림프순환 개선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습관을 생활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도움이 되는데 특히 자율신경의 건강이나 면역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의 예방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 논문을 보면서 좀 더 팩트에 근거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실험용 쥐의 뇌척수액에 이 형광 물질을 소량 주입을 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이 생쥐의 두뇌를 관찰을 한 결과 뇌척수액이 목 안쪽 점막 내에 있는 정교한 림프관망으로 모이는데 이 림프관망이 존재는 이전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인두 림프관망에 모였던 뇌척수액은 목에 있는 림프관을 경유해서 목의 림프절로 최종 배출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비인두 림프관망은 위축이 되고 퇴화가 되어서 뇌의 노폐물 배출을 할 수 있는 뇌척수액의 배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와 함께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이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인두 림프관망은 노화가 되고 퇴화가 되지만 비인두 림프관망과 연결이 된 목에 있는 림프관은 노화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목에 있는 림프관을 둘러싼 이 근육세포인 평활근 세포가 노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목에 있는 림프관 주변의 평활근 세포를 인위적으로 수축을 하고 이완을 시키는 이 펌핑 작용을 통해서 뇌척수액의 배출량을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더니 뇌척수액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두개골 바깥에서도 기계적인 또는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서 뇌척수액의 배출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제시를 하게 되었고, 이게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표지에도 게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500개 정도의 림프절이 있는데 특히 한 50~60%는 목 주변에 몰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투가 주로 구강이나 비강을 통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림프절이 목 주위에 존재한다는 것이 발생학적인 관점에서의 견해이긴 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인체에서 가장 정교하고 예민하면서 중요할 수 있는 뇌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을 뇌척수액을 통해서 원활하게 배출시켜서 뇌를 지키자, 뇌를 보호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 주변의 림프 순환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이 림프절 스트레칭이나 림프절 마사지가 목 림프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예상 외의 결과, 즉 뇌에 있는 노폐물을 잘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의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거에 추가해서 저희 채널의 따라해 보세요에 있는 이 경추 부위 마사지나 도리도리도 상당히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인 치매나 파킨슨병 등은 치료제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는 정말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예방이나 조기에 대처하는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논문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목에 있는 림프관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림프관의 기능 개선이나 림프 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질환의 예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